일단 예. 미역부터 저희가 네, 이제 볼게요. 미역을 불려야 되는데 선생님 요 네. 정도 약이면 괜찮아요? 너무 조금 아니에요? 미역은요, 예. 보통 14배 정도로 불려지거든요. 14배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조금 양을 많게 하면은 그야말로 한 바가지가 된답니다. 제 월급이 미역같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찬물에다가 좀 네. 넣고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감자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감자가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감자를 삶아 보겠는데요. 바로요? 네, 바로 감자를 좀 이렇게 썰지 않고 바로 삶아요? 네, 오늘은 통감자를 이용을 할 건데요. 오. 우리가 미역국 이러면은요, 네. 각 지방마다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미역국을 많이 끓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이 되면은 감자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맞아요. 예, 여름 감자가 나오는데요. 저렇게 감자를 국에서 익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삶는 것은요. 네. 감자의 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아린 맛도 빼주고요. 감자가 삶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물들 좀 빼주면서 네. 국물 맛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따로 삶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기도 빼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감자 자, 삶아진 이제 동안 저희는 뭐 하면 될까요? 고기를 이렇게 달달 볶아서 네. 이제 미역국을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거리 이러면은 보통 이렇게 잘라서 썰어진 것을 주거든요. 네. 근데 적당히 기름기와 살코기가 섞여져 있는 네. 그런 양지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을 한 큰술을 좀 넣어서요. 아, 요때 그냥 참기름을 넣네요. 네, 바로 넣어가지고요. 하는데, 자, 오늘 미역국을 제가 끓이지만 여러 가지 팁을 드리는데요. 쇠고기국의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 나서요. 그 고기를 한번 참기름에 코팅을 좀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야.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벌써부터 나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네. 쇠고기를 지금 보시면은 네. 거의 구운 색깔이 다 났죠. 이때 저희가 바로 찬물. 찬물이요? 중요한 거예요. 네. 찬물을 넣어서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량의 물을 좀 넣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렇게. 드릴까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보통 필요한 물에 네. 내가 원하는 국물의 양보다도 네. 좀 더 넣어서 끓여줘야 되는 것이요. 오. 끓이면서 네. 물이 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요 정도 네. 지금 한 1.2에서 1.3리터 정도로 네. 자, 넣어서 끓이고요. 마지막에 남는 국물 양은 한 1리터 정도에서 1리터 한 1 정도로 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는데요. 이때에 뚜껑을 닫고 끓이는 것보다는 예. 일단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끓어오르는 걸 지켜보면서요. 네. 조금 있다가 고기가 가지고 있는 핏물 네. 또는 여러 가지의 잡스러운 맛들과 또 참기름. 네. 참기름은 기름이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워서 뜨게 되거든요. 네. 그게 다 위로 떠오를 거예요. 오. 그걸 저희가 오늘 한번 걷어내주는 것을 오. 꼭 보여드리도록 그럼 한 스푼 하겠습니다. 끓인 다음에 저희 네, 걷어낼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뭐 하면 될까요? 네, 다른 거는 할 것이 없고요. 감자만 지금 삶고 있는 동안에 네. 홍고추도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써요, 동글동글하게. 선생님.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위에 고명으로만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실을 탈탈 털어서 이제 위에다가 올려주고요. 네. 그 다음 원래 파는 미역국 속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고명으로 위에다가 살짝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송송송송 썰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파도 위에다가 좀 올려서 네. 준비를 하는데 좀 썰어놨어요. 미역국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저희가 있는 동안 저희가 다음 요리 한번 해볼까요? 네네. 다음 요리 제가 좋아하는 건데 소세지 채소 볶음이에요. 맞아요. 요거는 네. 선생님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기 소세지 채소 볶으면 네? 누구나가 소세지 볶음 이러면은 케찹을 넣어서 볶는 것이 그럼요. 일반화되어 예, 있죠. 예, 예. 근데 오늘은 케찹이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어서 좀 예? 칼칼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그렇죠. 예, 자, 예. 그럼 뭐부터 손질할까요? 그리고 이 또 반찬은 누구나가 또 좋아하죠. 네, 맞아요. 자, 이제 소시지는 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시지인지 뭐 비엔나 소시지 뭐 또 뭐 프랑크 소시지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어떤 소시지를 이용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비엔나 소시지는 그냥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프랑크 소시지는 칼집을 한 3번 정도 넣어서 잘라 주고요. 또 칼집을 3번 정도 넣어서 또 잘라 주고요. 그래서 한 입 크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이렇게 칼집을 넣는 네. 이유는 뭐예요? 물론 맛있게 보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자, 칼집을 넣는 이유는요.
여기에 양념이 잘 들어가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채소들이랑 어울려서 네. 향들이 들어가서 소세지에, 그리고 소세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맛들과 잘 어우러지기도 하지만은 네. 소세지에서 나오는 또 특유한 향 같은 것을 좀 네.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자, 근데 예. 오늘은 소세지에 중요한 채소 중에 하나가 고구마를 넣어줄 거예요. 선생님 이거 네.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메뉴에 아니에요. 들어가는 재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고구마를 넣어서 예. 소시지와 이 고구마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오늘 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네. 이 고구마는 이 앞부분은 좀 작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동글동글하게 네. 너무 굵지 않게 이렇게 썰어주고요. 또 끝부분 같은 정도에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네. 반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한 두께는 0.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아주 고구마가 크다 이럴 때는 4등분을 해서 또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입 크기로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다 좀 다 놔볼까요? 예? 정말 네. 이 고구마가 네. 이 소세지 채소 볶음하고 어울릴까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한번 오. 드셔보시면 어머나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이런 네.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채소 중에서요. 네. 저희가 차례대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는데요. 네, 양파 들어가야 네, 맛있죠. 양파죠. 그래서 양파는 반을 썰고요. 네. 또다시 반을 썰어서요. 자,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빼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왜냐하면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런 거 나는 귀찮아. 그냥 할 때는 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 칼집 넣어서 삼각으로 네. 이렇게 썰어주시는데요. 네. 저는 네. 이 소세지하고 이 양파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썰어놓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예? 썰고 있는 동안에 네. 세상에 이게 끓고 있죠? 예. 이야. 네, 이게 다 없어지기 전에 이거 걷어내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네, 이거는 순식간에 놓쳐버리면은 이거 다시 들어가요? 속으로 다 들어가서 언제 내가 이 거품을 생성했느냐 이렇게 보여줘요. 아. 그래서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요. 저희가 채소를 쓸다가도 왔잖아요. 예.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이걸 걷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라 그러셨죠, 선생님께서? 네, 맞아요. 걷어내줌으로 인해서 국물이 굉장히 맑게 그런 국이 나온답니다. 이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구나. 네, 이것이 오늘의 팁입니다. 여기에 아까 볶아냈던 참기름 예.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기름 이런 것들이 네. 다 걷어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끓고 있을 때요. 저희 옆에서 네. 감자 네, 쪄지고 있죠,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감자를 네. 충분하게 익혀서 쪄진 감자를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걷어서 네. 예, 미역국에다가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감자를 넣는 네, 거예요? 이렇게 통감자. 야. 너무너무 이게 식구가 5시면 하나씩. 예? 네, 그래서 속이 내시면은- 든든하겠어요, 선생님.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를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은요, 우리가 자른 미역을 사용했잖아요. 예. 자, 요것은 그대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불려졌어요. 이야, 진짜 14배예요. 네, 맞아요. 14배.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게. 예. 오늘은 좀 쉬우면서도 간편하게 여름에 좀 즐길 수 있으면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속도 든든하게 이제 끓여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역까지 넣었습니다. 네. 네, 자, 미역을 넣고 나서요. 우리가 1차 간을 네. 한번 해주도록 하는데요. 1차요? 네, 1차 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몇 번에 나눠서 간을 하나요? 네, 마지막에 우리가 간은 굉장히 심심하게 1차 간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예, 먹기 직전에. 또 간을 좀 해주도록 하는데요. 뭐로 간해요? 이때는 저희가 국간장으로 예. 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있는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마늘만 이게 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맞아요. 다진 마늘만 좀 넣고요. 네. 약간의 후추만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안 넣고요, 선생님? 소금은 맨 마지막에 오. 저희가 넣는데요. 제가 소금을 넣을 때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뚜껑을 닫고 저희가 이제 푹 끓여주도록 한 하겠습니다. 움큼 끓일까요? 한 네, 소끔? 네. 네. 자, 이제 끓이고 있는 동안에 네. 저희 소시지 채소 볶음 네.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채소 썰다가 거품이 올라서 갔잖아요. 맞아요. 네. 또 보니까 여기 선생님 네. 피망이 있어요. 맞아요. 이 소세지 채소 볶음엔 피망이 그냥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 만약에 피망이 없으면은 예? 사실은 홍고추나 풋고추 이런 거 네.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앞뒤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반 잘라서 속에 있는 씨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네. 이 피망의 이 향과 네. 소시지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길이로 길게 4등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삼각으로 제가 좀 썰어주겠는데요. 네. 자, 하나를 보여드려서 제가 이제 포개고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으로 내주면은요. 네. 양념이 묻히는 면적도 넓고요. 네. 또 모양도 예쁘고요. 맞아요. 또 그리고 씹히는 맛도 좋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피망 좀 썰어서 준비를 해놓고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파프리카라고 하죠. 예. 자, 오늘은 제가 주황색 파프리카를 이용을 했는데요. 네.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집에 있는 거 예.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파프리카는 네. 네. 색깔마다 들어있는 비타민이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주황색은요, 예. 여러분들이 비타민 C도 많지만은요, 네. 여름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예. 이럴 때 한 움큼 베어 물면은 예. 비타민도 보충이 되고요, 영양이 아주 좋아서 야. 시원한 맛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맛도 챙기고 영양도 네. 챙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썰어 놓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바로 양념장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소세지 네. 채소볶음 양념장이라 하면 뭐 네. 고추장 조금이랑 케찹인데 네. 오늘은 좀 다르게 했어요. 맞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네. 고춧가루 2큰술 정도 넣고요. 네, 고추장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도 좀 넣어주고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맛술이라는 것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술은 왜 들어가요? 맛술을 넣어주면은요, 이 여러 가지 잡내, 소시지에서 나오는 잡내, 그리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우러지는데도 잘 네. 섞이게끔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양념이 또 잘 풀어지는데도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맛술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 네. 가정에 올리고당이 없으면은 물엿을 좀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참기름까지 참기름. 넣어서 양념은 가정에서 있는 거 그대로 다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너무 쉽죠? 특별한 양념 없습니다. 이게 네. 다른 거 전혀 안 들어가고요. 요것만 넣어서 잘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통깨는 맨 마지막에 제가 뿌려주도록 옆에다가 좀 놔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볶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이제 팬으로 가져가서요. 이제 볶아보도록 하는데요. 이거 한 번에 채소 다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왜요? 고구마는 좀 익혀줘야 되거든요. 고구마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이거 익는 게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일을 좀 넣고요. 네. 자, 오일은 반만 넣었어요. 분량의 반만. 오일을 반만 넣고요. 다시 좀 놔두고요. 자, 이때에 제일 먼저 넣는 것은 우리 오늘 소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소시지를 먼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시지를 이렇게 넣어서 네. 볶아주는데요. 자, 볶으면서 한번 살짝 네. 볶으면서 네. 이때 불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불을 좀 낮춰요. 불을 낮추고 다시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오. 네, 고구마를 넣어서 네. 이제 익혀주는데요. 고구마를 너무 이때에 센 물에서 익히게 되면 네. 고구마가 질겨져요. 오. 고구마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전분이 호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익히는데 천천히 익히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네. 그래서 이때에 살짝 불을 낮춰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불을 낮춰서.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소시지는 옆으로 좀 빼고요. 네. 고구마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는 고구마는 벌써. 네, 입을 벌리고 있죠. 예, 네, 뭔가를 벌어졌어요. 담으라고. 네, 벌어지면서 이 소시지는요, 이제 잡내도 없어지고 네. 오일과 함께 잘 볶아져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시지는 입도 벌려지고 네. 그다음 고구마는요.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를 좀 얄팍하게 썰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익었다 생각될 때에 네. 저희가 양념장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때예요? 네, 그래서 오. 고구마를 먼저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고구마를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장을 넣어버리게 되면 예. 양념장이 타버려요. 오,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구마를 충분히 다 익었다 생각될 때까지 네.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익어가죠? 예. 자, 이제 이때 고구마도 다 익었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좀 이렇게 챙겨두고요. 네. 자, 이제 양념장 넣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저희가 특별하게 맞아요.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양념장은요 깨끗하게. 자, 이제 양념장을 중앙에 넣었더니 예. 어때요? 이제 바글바글 이거 끓어야죠. 끓어오르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도 깨끗하게.
끓어오르는 게 이렇게 바글바글. 지금 막 거품이 일면서 보이는데요? 보이죠? 자, 이 그럼 우리가 아까 썰어놨던 거 있죠? 예. 네. 채소들? 네, 맞아요. 넣을게요. 한꺼번에 넣은 것보다는요. 예? 양파 넣으시고요. 네. 양파부터 넣고요. 예, 양파 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파란색은 맨 마지막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볶아주면서요. 자, 이 채소 들어가는데도 네. 순서가 있네요, 선생님. 네, 양파를 넣고 나서는 우리 아까 반만 넣었죠? 예. 오늘 한 번 더 조금만 뿌려줘요. 네, 이렇게 챙겨주면은 네. 양파가 또 아삭함과 함께 기름과 잘 어우러져가지고요. 잘 볶아진답니다. 아니, 지금 고추장 자. 양념이 들어갔는데 안 타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에 피망 네. 다 넣어주셔가지고요. 피망, 볶아주시면 파프리카 네, 넣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네. 통깨 한번 넣어볼까요? 선생님, 네. 이 상태로는 마지막에 파프리카가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나 네. 더 해주면 될까요? 금방 볶아내시면 돼요. 예. 조금만 남기고 넣어주시면 돼요. 통깨는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제 다 됐네요. 네. 이제 불 끄시고요. 완성 접시 가져볼게요. 네. 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네, 맞아요. 누구나 좋아하고요. 또 오늘 약간 칼칼한데 또 고구마가 아주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 야. 그런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간편하면서도요. 예. 저희 한국 사람들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요. 그렇죠. 네,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소시지 채소 볶음이 네. 이거예요. 우리 집 단골 반찬 소시지 채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감자 미역국 완성시켜 볼게요. 네, 이제 끓고 있죠. 네. 자, 이제 뚜껑을 열고요. 마지막 간을 좀 맞춰보겠는데요. 근데 뭔가 그 감자의 포슬포슬한 향과 그 그렇죠. 미역의 향이 섞여가지고. 네. 정말 맛있게 지금 잘 익어지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마지막 간의 네. 포인트는요. 제가 소금을 3가지를 사용했거든요. 예? 천일염, 죽염, 그리고 함초소금. 근데 이거는 국한되지 말고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 집에 보면 네. 소금이 꼭 2-3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소금을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깊은 맛과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네. 오늘의 포인트예요. 소금만으로도? 그래서 그럼요. 이 소금을 정말 잘 사용하면 네. 저 국이 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간 조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을 맞추는 항상 거죠? 마지막에 간을 맞추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다음날 데워 먹을 때는 냄비에다가 네. 맹물을 조금만 넣고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에 예. 이 국을 넣어서 데워주면 짜지 않고 정말 딱 맞는 그런 국을 즐길 수가 좋은 있으세요. 팁인데요. 네, 이제 그럼 저희 옮겨볼까요? 담아보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요. 네. 감자가 포슬포슬한 게 지금 막 보이죠? 이 감자를 네. 하나 통째로 먹는 거예요, 선생님? 네, 통째로 야. 자기 접시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푹푹 찔러가면서 먹게 되면은 네. 저는 정말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을 담아봤고요. 네. 이 위에다가 저희가 아까 썰어놓은 네. 홍고추 조금 올리고요. 네. 그리고 파도 조금 올려가지고 국이 조금 더 한결 더 맛있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네. 만들어 진하게 즐기는 감자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보들보들 구수한 감자 미역국, 깔끔한 국물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감자를 미리 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감자의 아린 맛이 제거되고 개운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다음 소고기, 불린 미역과 함께 끓여주면 진한 국물이 일품인 감자 미역국이 뚝딱. 포슬포슬한 감자와 부드러운 미역의 환상궁합. 감자 미역국으로 영양 가득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